계면은 운세풀이 이제 해봅시다. 개수 일간부터 해봅시다. 왜냐하면 갑일간부터 많이 하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라면 개수가 맨 끝이니까 억울하니까 우리는 개수부터 역으로 해서 개수부터 하고 거꾸로 돌아갈지 안 그러면 은간 먼저 해주고 양간할지 이거는 이제 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개수일간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점을 보느냐는 정해야 되는데 이제 계면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요 해 들어온 요 글자를 가지고서 일간을 그냥 개수라 하는 요 관계성만 가지고 풀이를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사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일간을 갖다 붙여서 일간을 갖다 일지를 붙여 가지고 뭐 미삼여 축해유 이런 밑에 글자들을 붙여 가지고 일주로 해도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좀 풍부해지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천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하고 생운에서 오는 요 글자들의 조합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유추해 나갈 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간지간의 관계성만 유의해 본다면 이게 크게 틀리진 않으니까 충분히 운세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주에 갑이 있다든지 뭐 병이 있다든지 뭐 경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글자가 가지는 이거와의 계묘라는 요 글자의 관계성을 나중에는 이제 다 하게 되면 연결해서 갑은 이 계묘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 구조 안에서 천간의 글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때 요 글자들의 변화를 자연히 해석함으로 해서 내한테 식재관이나 뭐 이런 것들의 기타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 개수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공부가 그냥 너무 아주 단식만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걔가 계속 앉아 다른 일간들을 해 나갈 때 그것들을 잘 연결해 가지고 기억을 해놨다가 연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전체 사주가 해석이 되겠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계묘년에서는 삼합에 해당하는 해묘미가 있을 것이고 요걸 많이 봐야 되겠죠. 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제가 따로 운세 그 풀이할 때는 요 해묘미 하는 부분을 따로 아직 지금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차후에 제가 좀 플러스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합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묘가 있기 때문에 육합으로 치는 묘수랍이 또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묘수랍은 제가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힌트가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지구조의 상황에 따라서 읽어 들어가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제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거는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이나 형이 있습니다. 묘유충, 자매형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요 설명 두 개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 사막과 형충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한번 묶어서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지 구조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 신살 종류 그죠? 신살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간들 이야기할 때요 보이지 않게 신살 부분을 가미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때도 있지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통변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더 풍부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단 배제해버리고 이런 거 다 배제해버리고 신사를 좀 보태겠습니다. 배제해버리고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천간글들은 나중에 이제 따로 다 하고 조합만 하면 되거든요. 조합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요 관계로만 가지고, 그죠? 요렇게 요 관계만 가지고 순수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이 전반적인 기준인데 이거는 모든 일간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개수가 왔을 때의 특성, 그리고 묘가 왔을 때의 어떤 작용력이나 특성, 요거를 먼저 항상 베이스에 깔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개수라는 것은 작년에 이민년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이민년이 와가 있기 때문에 요 임수로부터 받아서 온 글자가 되죠. 그래서 그 개수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임수의 이 작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다음 단계로 가는 갑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이 관계와도 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임수가 개수화되었다는 이 과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금수에서 목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의 글자가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목금을 서로 순환시키는 그 자리에 있는 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수가 금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수가 떨어져 나가고 목을 향해서 가는 글자의 모양을 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도 거의 대부분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지지는 이민년에서 인목에서 다음에 묘목이 왔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인목은 우리가 화의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하고, 얘를 화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기가 쉽지만 인목이라는 것은 항상 위치적으로는 수의 역할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에서 화를 잘 피우기가 어려운 구조나 수가 대체로 많다 하면 이 인목이라는 것이 목계의 작용을 어느 정도 해 나가지만 화를 피우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계절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이라는 것에서는 이제 특성은 화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자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훨씬 많이 열어가는 글자가 되게 되고, 우리가 그냥 뭐 이거는 삼양 이라면 이거는 뭐 사양 이래 되니까 당연히 양의 기운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병화나 이런 글자들은 이 인에서 장생하지만 묘라는 거에서는 병화가 이제 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작용력에서는 훨씬 그 좀 더 숨가쁘게 병화가 움직이는 계절적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민에서는 요것이 작용해서 드러나서 충실하게 그 작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 하지만 묘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병화가 그 본연의 작용에 더 과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용력에서 상당히 이제 병화가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기가 쉽고 좀 독특하게 나타나고 움직이고 변화를 많이 주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민에서 오는 이 글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느냐 이런 것을 눈치를 채고 살펴보는 것이 제일 이민년에 지나서 계묘년의 작용력에서는 중요한 단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앞에 이야기 잠시 빠뜨리지만 12운성도 항상 보탭니다. 12운성도 잘 봐야 됩니다. 12운성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이 운세풀이 하는 데 있어서는 첨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세를 풀이하는데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주제를 뭘로 나누느냐 하면 원래는 이제 식재관인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비식재관인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비는 뭐 일반적으로는 뭐 사람관계나 이런 걸로 뭐 해도 되지만 이거를 좀 빼버리면 뭐 식재 이렇게 가고, 식은 또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뭐 일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 요거는 이제 관하고 연결되면 뭐 내가 이제
계면일 얼마나 열심히 일할 거냐, 직장생활 얼마나 열심히 할 거냐, 사회생활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고, 재성은 금전으로 빠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전운 하나 이렇게 하면 되고, 관성이니까 직장운이나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직장운 이래 되고, 요거는 이제 일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니까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학습운 뭐 이렇게 되겠죠. 학습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하기로 하느냐면, 뭘 하기로 했더라 보자. 애정운 해보자. 애정운. 근데 글자를 조합을 해보면 또 애정운 또 좀 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애정운 하고, 그럼 이렇게 네 가지로 해봅시다. 네 가지로 해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1번 요거로 합시다. 금전운부터 오늘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